오늘 유튜브 올라갈지 모르겠네. 일단 다시 보긴 끊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라이프치히 마인츠, 어이구야. 라이프치히 마인츠. 요거 일단 라이프치히가 배당이 좀 빠졌는데 실제로 라이프치히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일단은 그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팀끼리 만났죠. 5위와 6위. 마인츠가 무려 5위인데 승점 38점끼리 만났는데 일단 라이프치히 결장자 같은 경우 이제 전방에 바움 같은 활동량 괜찮은 놈 요는 좀 빠졌고 어린 공격수 이제 누사 올 시즌 데려오네. 이 정도 좀 결장입니다. 수비 쪽에 헨리치도 좀 빠져 있긴 한데 빠진 지 좀 돼가지고 그렇다 치고 마인츠가 오늘 수비 쪽에 어쨌든 간에 결장자가 조금 있어요. 기존의 주전 센터백이었던 이제 스테판 벨이랑 도미니코가 동시에 결장합니다. 벨은 몇 경기 전에 부상을 당했고 도미니코는 오늘 출전 정지로 빠져서 마인츠 3백 쓰잖아요. 주전 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정도는 그 옌츠란 놈이 괜찮게 해가지고 나름 대체가 되는데 나머지 한 자리는 조금 누가 나와도 좀 불안한 놈이 일단 나오긴 해야 되는 마인츠 상황이고 그밖에 뭐 미드필더나 전방 뭐 여기는 괜찮은데 측면 윙백 쪽에 음에네라고 한 놈이 있는데 뭐 예전부터 주전이었던 놈 얘도 지금 불투명입니다. 올 시즌 5개 어시스트가 있는데 불투명인 부분인데 요거 어쨌든 마인츠가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에 되게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번 막 트렌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막 마인츠 뭐 본머스 이런 팀들 있잖아. 컬러가 비슷해 다. 겁나 많이 뛰어요 그냥. 전방에서 압박 시게 걸고 겁나 많이 뛰고 그런 팀들이 잘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부분인데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볼을 막 그렇게 잘 차지는 않잖아 이런 팀들이 그죠? 근데 많이 뛰는 걸로 그냥 승부를 봐버리니까 일정도 이제 뭐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그런 이점들도 있을 뿐더러 그 그냥 활동량으로 그냥 걸어버리니까 빡센데 어쨌든 마인츠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긴 합니다만 원정에서는 뭐야 승리가 아주 많지는 않죠. 직전 경기 하이덴하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만 해도 3연패를 좀 기록을 했었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사실 거의 좀 망했어요. 최근에도 리그에서 지금 6경기 동안 5번의 무승부. 이거 뭐 그냥 무잡이 그냥 아주 기깔나게 그냥 무승부만 주구장창 캐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라이프치히가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로제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 조금 역습 위주의 축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는 보통 웬만한 팀 만나면 그래도 좀 패는 양상이 나오잖아요. 적합하지는 않아요. 상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강한데 레버쿠젠 상대로는 2대2 무승부 캐고 막 무슨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무승부 캐잖아. 레버 상대로는 비교놓고 레버 상대로도 비교놓고 뭐 유니온 아우쿠스 뭐 하이덴하임 보훔 이런 새끼들하고도 무승부 캐고 있으니까 이게 어지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직전 그 컵대회가 있긴 했어요. 볼프스부르크 주중에 컵대회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방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점차 조금 활발해지고 있기는 해요. 라이프치히가 근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이게 조금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득점에 있어서 화력이 빵빵 터지는 경기들이 솔직히 없거든요. 예전에 뭐 4골 5골씩 가끔씩이라도 뭐 종종 빠따가 터졌었잖아. 그런 경기들이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은 좀 봤을 때 마인츠 수비 공백도 오늘 좀 신경 그 뭐야 좀 있어 보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근데 라이프치히의 최근에 무승부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경기를 봤을 때 어쨌든 화력 자체가 아주 많이 터지지 않는 부분들 마이츠가 그래도 끈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면에 해무가 좀 많이 뜨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무가 워낙 많잖아. 최근에 다 비겼잖아요. 또 비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무승부해무 사이즈로 무승부해무 사이드로 좀 보겠습니다. 요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엔젝트 형님 보내드리고 알겠어 맞다마 오케이 고맙다. 또 맞춰볼게. 오늘 좀 고배당으로다가 그리고 브레멘데 이제 볼프스부르크 요 두 팀은 이제 똑같이 주중에 이제 컵 대회가 있었었죠. 브레멘 같은 경우 이제 아르미니 빌레펠트 예전에 1부 리그 있던 팀이잖아. 얘네 지금 2부에 있나? 근데 얘들한테 이제 덜미가 잡혀가지고 2대1로 탈락을 했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그 논란의 좀 PK 골을 허용을 하면서 탈락을 했어요. 감독이 그거 가지고 막 엄청 뭐라 하던데
어쨌든 간에 브레멘 같은 경우 이제 약팀, 비교적 약팀 치고 몇 안 되는 빌드업 축구로 하는 분데스리가 팀이고, 실제 뭐 분데스리가에서 점유율 7위 정도 됩니다. 브레멘 정도 전력에서 그 정도면 높은 편이죠. 그런 부분이고, 볼프스부르 같은 경우 이제 압박, 뭐 역습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상승상으로 볼프스가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요게 브레멘이 지금 부상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주장이자 주전 수비수, 가장 더 중요한 수비수인 마르코 프레들이 최근 몇 경기 전에 부상당해서 빠졌는데, 빠진 이후로 뭐 지금 저기 뭐야 직전 경기 컵 대회 2부 팀한테 진 것도 그렇고, 뭐 프라이브르크, 호펜하임, 바이에른 뮌헨한테 3번 다 연패를 했는데 도합 11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3경기 동안. 직전 컵 대회까지 하면은 뭐 4경기 동안 13골인가? 13골을 실점하면서 수비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전방에 이제 둑실하고 주포 있는데 올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13개. 얘도 이제 부상으로 오늘 경기 빠집니다. 직전 경기 부상당했나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빠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볼프스도 부상자가 많아요. 주전 키퍼 빠진 지 몇 경기째 됐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가장 중요한 선수 아놀드, 막시밀리안 아놀드가 오늘 빠지고, 얘도 빠진 지 몇 경기 됐나? 아무튼 얘 프리키커기도 한데 얘가 좀 빠지는 부분은 볼프스 입장에서 좀 커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미드필더인 스반베르가 지금 불투명에 떠있기 때문에 볼프스는 좀 미드필더 쪽에, 브레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수비수, 가장 중요한 공격수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 거기에 주전키퍼 불투명이고 브레멘 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브레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볼프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역습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홈보다는 오히려 원정에서 더 승점을 많이 캐고 있죠. 홈에서 12경기, 원정에서 11경기 했는데 홈에서 14점을 얻었고 원정에서 20점을 얻었습니다. 이게 역습 위주다 보니까 오히려 원정에서는 좀 밀리는 양상이잖아. 그 그림일 때 좀 더 역습이 좀 날카롭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원정에서 잘 이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브레멘 같은 경우 지금 팬들도 완전히 마탱이가 가가지고 2025년 1승밖에 없나 그래요. 브레멘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맞나? 마인츠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거 말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장 티켓도 안 팔린다고 막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볼프스 2점대 배당 정도면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요거 볼프스부르크 승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유준형님 2만원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출장 다녀오셨어요? 딱 복귀할 때 출장 다녀오셨구나.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되는데, 보험대 호펜하임 이거 거의 강등권 매치예요. 둘이 뭐 승점 차이 5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서로 이겨야 되는 경기들. 뭐 그리고 둘 다 수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전반기보다는 수비가 좋아졌어요. 11월에 감독 교체하고 포메이션 변화나 이런 걸 좀 통해서 뭐 3백이나 뭐 그 파생되는 5백 같은 거를 포메이션을 좀 전환을 했죠.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이제 4백 쓸 때는 뭐 주구장창 그냥 수비 개 털렸는데, 바꾸고 나서는 어느 정도 수비가 그 전보다 훨씬, 그 전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들은 분명 보여주고 있고, 공격 지표도 새 감독 체제에서는 분명 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 상대로 뭐 정배를 받을 만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전방에 이제 보아도 주포 좀 빠져 있고 7골에 주포 좀 빠져 있는 부분,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전방에 흘로잭, 레버쿠젠에 있었던 놈이죠.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요거 저는 그래도 호펜하임이 더 할만한 것 같아요. 일단 득점력 자체는 호펜하임이 확실히 더 좋기 때문에 호펜 프렌 쪽 보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보험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펜을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수도 뭐 아주 많이, 물론 뭐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뭐 승점 차이 좁히려면은, 따라가려면은 잡아야 되는 매치이기 때문에 다득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호펜하임 프렌의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호펜 프렌 오바 넘어가고 쭉 내려가서 라요 대 세비야. 빌레펠트가 3부 리그인가요? 나 2부인 줄 알았네. 3부야? 아, 그래? 어쨌든 요거는 이제 라요가 부상자가 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전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우나이 로페즈랑 이제 가장 에이스죠. 28화존 라요 간판.
돌격대장 28라 좀 빠지고 측면에 이제 뭐 데프루토스나 뭐 전방 쪽에 카메오 같은 애들도 결장해가지고 주전급에 거의 한 3명 뭐 주전 로테급 1명 해가지고 전방 내지 미드필더 쪽에 결장자가 있어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쪽에, 그러니까 라이온은 조금 전방 쪽에 결장자가 있고 세비야는 이제 로콘가 아스날에서 이제 이적 완전 이적했나 임대인가 아무튼 로콘가나 이제 구데이 같은, 구데이는 뭐 센터백으로 많이 뛰긴 하는데 이런 자원들 조금 이탈해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결장자만 봤을 때는 세비야 프란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매치긴 한데 변수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라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위권에 있잖아. 똑같은 얘기, 아까 저기 마인츠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라요 축구의 강점은 굉장히 많이 튑니다. 이게 좀 올라와 있지 않을 팀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하면은 굉장히 많이 뛰고 압박 잘하는 팀들이 거의 백발백중 다 그런데 라이오도 똑같아요. 옛날에 여기 본머스 감독 이레올라 감독이 있었던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까지인가? 지난 시즌인가? 헷갈리네. 그 축구 비스무리하게 어쨌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이 원래 라이오는 경기 인게임 내에서도 많이 돌아가기는 해요. 누가 빠져도 뭐 어느 정도 돌아가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세비야가 조금은 한 방의 팀이라고 할까? 조금은 둔탁하지만 한 방이 있는 느낌이라면 라이온은 약간 잔잔바리 상대를 좀 많이 괴롭혀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세비야가 조금 글쎄요, 라이오의 좀 빠른 그런 압박이나 뭐 뒷공간 침투 이런 것들을 솔직히 견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약간 굵은 느낌의 좀 느낌이 나는 뭐 슈팅도 이제 그냥 한 방 한 방 때리고 수비도 뭔가 큰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세밀한 플레이들은 조금 약하고 라이온은 그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측면에서 날라오는 크로스도 굉장히 공간 쪽으로 떨궈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래도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뭐 무승부 정도는 캘 수 있지 않을까. 무승부 정도는 캘 수 있지 않을까. 라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뭐 수비 라인 자체가 그래도 꽤나 안정적이고 실점을 많은 양의 실점을 거의 잘 하지는 않죠. 거의 여기서 한 골 싸움으로 유도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좀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득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세비야 입장에서 한 골만 넣으면은 프렌 정도는 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조금 햄머가 뜰까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프렌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비야 프렌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무승부 좀 뜰 것 같기는 해요. 1대1 정도. 세비야 프렌 사이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는 거 아니겠지? 나폴리 대 인터밀란. 이 경기는 언더 봅니다. 언더. 그러니까 나폴리가 이 경기가 조금 빡센 부분이 일단 미드필더 쪽에 안기사가 빠졌어요. 안기사가 가장 또 신체적으로 강인한 맥토민이랑 같이 해가지고 많이 움직여주고 싸워줄 미드필더인 안기사가 좀 빠져있는 부분 굉장히 커 보이고 측면 쪽에 다비드 네레즈 측면에서의 어떤 개인기나 이런 거에 대한 한 방이 있거든요. 네레즈 빠진 것도 조금 아파 보이고 왜냐면 흐비차가 떠난 상황에서 오카포가 왔잖아요. 쓰리 같은 놈이 왔기 때문에 네레스까지 빠지는 부분은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거 인터밀란을 잡으려면 한 골 싸움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콘테 감독의 축구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제 나폴리에서는 전방 압박이다 이런 것도 잘 걸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어느 정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 생각엔 나폴리가 한 골 싸움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당장 인터밀란 상대로 다득점 싸움에서는 이기기 좀 힘들어 보이고 인터밀란 역시도 페에노르트 원정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좀 떠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무승부 한번 언더 보겠습니다. 무승부 한번 언더. 기본적으로 인터가 좀 유리해 보인다. 다만 나폴리의 수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 이기면 한 골 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가 근데 이게 무승부가 뭐 아주 좋은 라인 같지는 않은 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우리 뭐 무승부할 생각 없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기러 간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경기 사이즈 자체는 뭐 저득점 무승부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래서 무승부에 뭐 언더 쪽으로 보고요.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사실 분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베티스 같은 경우 부상자가 많긴 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직전 경기 퇴장이었나 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안토니 징계 그 취소돼가지고 오심 관련으로 취소돼가지고 출전이 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안토니 요즘 베티스 잘하잖아.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이제 주드 벨링엄 출전이 불가하고 미드필더 쪽에 발베르데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중원에 가장 중요한 선수 둘이 빠졌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레알 지금 발베르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중에 이제 꼬마와의 챔피언스리그 마드리드 더비 16강 열리는 부분들 해가지고 조금 뭐 정배 배당이 올랐어요. 오르는 게 맞긴 하죠 사실. 일정도 타이트하고 중요한 선수 둘이나 빠져 있고, 수비진에도 약간 부상자도 어쨌든 장기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미드필더 쪽에 세바요스까지도 부상이기 때문에 카드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레알은 레알이긴 하잖아. 뭐 음바페 같은 애들이 뭐 어떻게 해서 넣어서 이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햄무 보겠습니다. 햄무 찍고 치우는 느낌. 그러니까 솔직히 레알이 뭐 아주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아요. 베티스 만만치 않고, 안토니 폼 좋고, 부상자들이 많긴 합니다만 새롭게 조금 그래도 후반기에 좀 힘을 내주는 뭐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레알이면 어떻게 막 기적 같은 골 넣어가지고 햄무 띄울 가능성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햄무 찍고 칠만해 보이기는 한다. 그래서 이거 레알 햄무 보겠습니다. 레알 햄무 뭐 넘어가고요.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이 경기도 이제 레버쿠젠이 오늘 이거 챔스 있는 팀들을 막 죄다 원정이고 해가지고 더 까다로운 것 같기는 해 진짜로. 죄다 챔스 있는 팀들 있는데 막 매치업이 또 쉽지도 않은 매치업 다 걸려 있어가지고,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2-3위 대결입니다. 2-3위 대결. 물론 프랑크푸르트가 저기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떠나고 하면서 사실 힘이 좀 빠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여기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투타가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이 좀 크고, 또 다른 이제 수비수인 로빈 코우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복귀인데 오늘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타랑 로빈 코우 둘 다 빠지면 프랑크 수비 라인에 문제가 좀 큽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제 뭐 스키리 같은 좀 불투명 자원들이 출전 가능해 보인다는 부분, 뭐 개체 같은 경우도 뛸 수 있고 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가 후반기에 이제 경기력에 대한 저하를 분명히 좀 드러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쉽지 않고 역습 상황을 제외하고는 좀 공략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저 수비 쪽에 흰카페가 빠지는 부분 분명히 크게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승점 차이가 지금 어제 미넨이 이겨가지고 11점 차이가 나는데, 오늘 레버가 또 이기면 8점 차라서 아직 뭐 리그 경기 좀 남았으니까 모르긴 하거든요. 알론소 감독도 우리 뭐 로테이션 크게 돌릴 생각 없다, 2군 낼 생각 없다, 그래서 아마 조금 돌리거나 아니 뭐 풀주전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 지금 당장의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을 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땐 레버쿠젠이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에 수비 쪽도 어쨌든 프랑크가, 그러니까 로빈 코어가 나오면은 괜찮기는 한데 코어까지 빠지면은 조금 문제가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포메이션을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3백이든 뭐 4백이든 잘 결정해가지고 그런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레버쿠젠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레버쿠젠 요즘 경기력도 좋고, 레버쿠젠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가서 맨시티 대 플리머스, 이거 뭐 맨시티 만승 쪽으로 보고요. 맨시티가 물론 솔직히 화력이 모호하기는 한데, 이게 뭐 그 주중에 뭐 경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 잘 돌려서 쓸 것 같기는 해요. 다음 주 주중에 경기 없고 이제 다음 주 주말에 경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중에 막 토트넘전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맨시티가 솔직히 좀 많이 뛰기는 했어요. 그 전에 또 리버풀전, 뭐 레알, 챔스 해가지고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긴 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점수가 벌어지면은 괜히 볼 돌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음, 그동안 꿀맛을 못 본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화풀이 개념도 있고, 플리머스가 뭐 그렇게 강팀도 아니기 때문에 2부에서도 약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마인승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MLS 샬럿 대 이제 애틀란타인데, 이거 느바 아닙니다. 미국 축구 새벽에 있는 경기인데 꼭 오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배당 1.45인데 해외 배당 이제 오바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애틀란타가 올 시즌에 공격적 영입을 좀 많이 했어요. 형님들이 알만한 선수들은 이제 그 알미론, 그 뉴캐슬에 있던 놈 있잖아요. 맨날 웃는 놈.
알미론도 직전 경기 이제 MLS 데뷔전을 가져서 어시스트도 했고, 애틀란타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진에 뭐 특히 그 잉글랜드 2부 리그 그 라스인가 그 수원 FC 말고 라스 말고 뭐 그런 애들 좀 영입해가지고 걔도 두 골인가 좀 넣고 공격진에서 조금 그게 있는데, 그래서 우승 후보로 좀 평가받긴 하는데 직전 경기 보니까 수비 라인 자체는 많이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해요. 상대적인 약체팀한테 이제 두 골, 실제로 좀 위협적인 찬스도 많이 허용을 했었고 한 부분이라 이 경기 2.5 기준이면은 다득점 갈만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살럿이 좀 언더팀이라는 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애틀란타 성향이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는 1대1만 아니면은 좀 오바 갈만하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어유 K 형님 어서 오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보내드리고. 쓸데없이 좀 고배당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건 진짜 하나만. 요 경기도 꼬마가 주중에 저기 레알과의 챔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도 저기 바르셀로나와의 컵 대회가 있었고 굉장히 일정 자체가 타이트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상 라인업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최근에 훌리안 알바레즈의 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알바레즈가 이제 벤치로 내려가고 직전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전의 영웅이었던 쇠를로스가 선발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 미드필더 쪽에서도 베리우스 같은 애들 좀 선발로 뭐 예상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약간의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 1.34군 정도.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다시 주전들 좀 쓰고 하겠죠. 근데 사실 꼬마가 주전 비주전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의 더블 스쿼드예요. 그래서 뭐 크진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빌바오 상대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들, 이기더라도 간신히 이기는 모습들, 경기력적으로도 꼬마가 빌바오 상대로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지난번에 3대1로 이겼을 때도 작년에 한번 크게 이긴 게 3대1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거의 지거나 아니면 이겨도 1대0 이렇게밖에 못 이겼는데, 그렇게 이겼을 때도 좀 운이 좀 따르는 부분들, 원정에서도 1대0으로 뭐 이기긴 했는데 진짜 그냥 한 골 싸움 해가지고 이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주중에 뭐 레알 마드리전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하면은 무승부의 쪽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빌바오 역시도 유럽 대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꼬마가 그 레알전이 있기 때문에 빌바오 프렌을 버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빌바오 그 유로파 로마랑 붙잖아요. 로마랑 붙는데 이거 유로파 결승 빌바오 홈에서 합니다. 그래서 빌바오가 올 시즌에 거의 유로파만 그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유로파 예선 때 주전을 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유로파의 진심이야. 지들 집에서 하는데 이거 못 참지. 막말로 그 챔스 3위 팀이 유로파로 안 떨어지는 시즌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유로파가 더 이제 빌바오 정도 되는 팀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졌으니까.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몸살이면서 한 골 싸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에 보겠습니다. 무승부에 그래도 이제 홈이기 때문에 안 지는 느낌으로다가 한 골 먼저 넣거나 뭐 1대0 뜨거나 1대1 뜨거나 0대0 뜨거나 그 정도 느낌으로 뭐 언더까지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서로 안 다치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서로. 둘 다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빌바오도 개 중요하고 여긴 뭐 마드리드 더비고 그죠? 서로 선수들끼리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갈 것 같아. 우리 너무 세게 하지 말자. 적당히 그냥 하자.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파리 대 저기 그 릴인데 이거 파리승 보겠습니다. 여기도 둘 다 그 챔스가 있어요. 파리는 리버풀과, 이거 진짜 요즘 파리 잘하는데 리버풀이랑 부터 재밌을 것 같긴 해. 릴 같은 경우 이제 돌문이랑 붙는 부분인데 파리는 기본적으로 부상자가 없습니다. 부상자가 없고 릴 같은 경우도 뭐 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엄청 잘했던 제그로바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빠져 있긴 하거든요. 파리 자체도 폼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또 주중에 어쨌든 리버풀과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잡고 갈 것 같아요. 물론 파리가 사실 리그에서 뭐 더 할 게 없어. 이미 2위 마르세유와의 승점 차이가 13점 차이로 벌어져 있고 한 부분인데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뭐 거의 전승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홈에서의 그런 기세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실리적인 느낌에서의 경기 결과를 좀 가져오는 부분들은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력이 뭐 좀 오락가락하기는 합니다. 강팀 상대로도 뭐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약팀 상대로도 의외로 좀 가끔 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리 원정에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거 파리 승 쪽으로 보고 이강인 나올라나? 이강인이 아마 선발 나올 것 같은데 강인아 하나 해줘라. 이 정도 보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미국 축구입니다. 솔트레이크 대 시애틀. 요것도 프란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배 배당이 이미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해외 배당 같은 경우 국내 배당은 뭐 크게 변화 없어도 해외 배당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솔트레이크가 원래 잘하는 팀이거든요. 공격력이 되게 좋은 팀인데 올 시즌 들어오면서 팔았어요. 그 막 맷 크루스 같은 애들 잉글랜드 2부 리그 어디 갔고 아랑고 같은 애들도 저기 다른 공격 포인트 막 골 막 10골 이상씩 넣어주는 놈도 한 명 나갔고 안드레 고메즈 지난 그 여름엔가 와가지고 씹어 먹었거든요. 얘도 이제 그 스타드렌 리그앙 그걸로 넘어갔고 해가지고 이탈자들이 많아요. 물론 돈도 쓰긴 했는데 약간은 조금 괜찮은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증명이 필요한 자원들. 그래서 올 시즌에 전력이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개막전 산호세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완패를 했어요. 완패를. 원정 경기 물론 이제 미국 축구가 홈발이 좀 많이 세긴 합니다.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한번 원정 가면은 되게 막 멀리 갈 때도 있고 하니까 홈발이 되게 세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산호세 지난 시즌 거의 꼴찌팀한테 4대 떡으로 좀 깨진 것도 있다. 물론 이제 솔트레이크가 찬스가 좀 있었는데 많이 놓쳐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랬던 부분이고 시애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탄탄한 팀입니다. 공수 밸런스 괜찮고 패싱 축구하는 팀인데 직전 경기 홈에서 무승부룩했어요. 그때 5배짜리 막폴이었는데 추가 시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책골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승부 떠가지고 못 먹었는데 주력 5배짜리였는데 5점 몇 배였나? 경기력 자체는 준수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렌 접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 프렌 이렇게 보고 마무리